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황반, 망막의 중심부가 황반입니다. 망막 주변부는 망막 주변부에 생기는 대표적인 병증이 망막색소 변성증. 망막에는 일조개의 세포들이 막대 모양의 세포가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 또 시야를 우리가 이렇게 넓게 보는 역할. 황반이 시력을 보는 역할을 주된 걸로 한다면 황반부 주변부의 일조개의 세포는 막대 모양의 세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시야. 그래서 일조 모양의 세포들이 이제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인해서 색소가 죽게 되면 서서히 주변서부터 이렇게 색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포 수가 줄어들으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면 시야각이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옆에 사람 잘 부딪히고 계단 내려가기 힘들고, 또 명암을 구분하는 역할이 안 되면서 이 야맹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많이 구분해서 보는데 망막색소 변성증은 선천성이 많고 후천성도 있습니다. 한 40대 넘어가지고 시야가 좁아지는데 RP라고 진단받았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진단받아서 야맹증이 심해질 거다라고 진단받아서 치료받으러 옵니다. 근데 계속 치료를 하면 야맹증이 오지 않습니다. 불편한 게 많이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후천성은 선천성보다 훨씬 치료가 더 잘 된다 보시면 됩니다. 치료한 케이스에 의하면 야맹증이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환이라도 계속 드시고 치료를 계속해서 많이 좋아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천성은 10대에서부터, 후천성은 시야 협착이 먼저 온다면 선천성은 야맹증이 먼저 옵니다. 밤눈이 어두워서 밤에 나가면 적응이 안 되고, 또 합병증으로 주맹증이 옵니다. RP가 오게 되면 합병증, 시야가 좁아지고 야맹증이 심하다가 백내장이 수정체가 손상이 되면서 백내장으로 합병증이 오게 되고, 그럼 뿌옇게 보이고 혼탁하게 보이고 눈이 부시고 뿌옇게 보이는 거, 합병증, 망막색소 변성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이 왔을 때 그럽니다. 근데 주변속도 쭉 이렇게 주워가다가 황반 부위 세포까지 손상이 오게 되면 이제 시력이, 원래는 RP는 주변속도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력 장애가 없는데 중심부 황반부가 손상이 되게 되면 시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망막 주변부에 1조 개의 막대 세포가 있다면 황반부에는 600억 개의 원뿔 모양의 세포가 있습니다. 주된 역할이 세밀한 걸 보는 역할, 시력을 보는 역할, 색깔을 구분하는 역할. 그래서 황반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황반부가 손상이 되면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 변형돼 보이는 증상, 또 중간중간에 시커멓게 보이는 중심암점, 세포가 어둡게 보이고 손상됐으니까 세포가 시커멓게 보이고, 또 글자가 지워져 보이고, 더 심하게 되면 시력 저하,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황반 변성은 건성, 습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망막색소 변성증에서 진행돼서 황반의 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망막 주변부 막대 세포는 건강한데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이제 40대 이후에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혈관 내에 쌓이면서 시신경이 지도상으로 시신경 위축, 메말라 들어가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피가 안 도니까 시신경이 메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메말라 들어가냐면 우리가 피에는 70%가 물인데 피가 돌지 않으면 물이 안 돕니다. 그럼 땅이 바짝 마르듯이 지도 모양으로 바짝 말라 들어가는 증상. 우리가 가뭄이 졌다 그러면 물기가 없다 그러면 논바닥이 바짝 말라 들어가듯이 말라 들어가면서 세포들이 손상되게 되고, 세포가 손상되면서 없는 혈관, 새로 만들어지는 혈관들이 생겨납니다. 이상 조직. 왜냐하면 이 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혈관이 막혀가지고
시신경 위축이 와버리니까 신생혈관 없는 이상 조직이 혈액 공급을 대행하려고 만들어지는데 그 혈관을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신생혈관이 터집니다.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터져버리면 건성이 90%, 습성이 10%. 건성은 신생혈관이 없는 시신경 위축으로 시신경이 메말라 들어가는 단계를 건성이라고 부릅니다. 90%. 10%는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혈관이 터져버리는 것. 그러면서 출혈이 있거나 황반부에 부종, 물이 잠기거나 그런 것으로 습성, 습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성은 바짝 말랐다는 얘기고 습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가 터지거나 또 물이 차거나 그래서 습성 황반변성이 되게 됩니다. 건성은 병이 천천히 진행되면서 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말라 죽어가는 거, 양약으로는 약이 없습니다. 한방으로는 약을 혈관 내에 찌꺼기를 없애면서 드루존이라는 노폐물을 없애야 됩니다. 황반부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그건 황반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황반부가 시신경이 손상돼서 황반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지아잔틴 먹는다고 영양제를 먹는다고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혈액 내의 노폐물,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혈관에 막고 있기 때문에 드루젠 노폐물을 없애는 거, 한바에서는 적취라고 합니다. 찌꺼기 없애는 약, 쓰레기 청소하는 약을 같이 넣으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왜 이 단백질 찌꺼기인데 왜 쌓이느냐? 누구나 다 황반변성이 오지 않습니다. 황반변성이 오는 원인은 우리가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이 유전자의 정보를 받아서 촉매 역할을 해서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백질. 그 단백질 찌꺼기가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노폐물. 신진대사에 장애가 오는 겁니다. 들어온 것만큼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큼 정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면 쌓입니다. 관절가 쌓이면 퇴행성 관절염. 어디든지 쓰레기가 쌓이면 핏길이 막히면서 그 조직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를 하면서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일체 유심조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체 유심조화. 그러니까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